제2장 신세계 83쪽 7행부터 88쪽 11행까지. 그 한편에서 기시내각은 그와 보조를 맞추는 듯 4일 후인 10월 8일 돌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기사내각이 제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이란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소지품 조사, 토지, 건물의 현장 검색 등 경찰관의 재량을 대폭 인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의원에 제출되자 제1야당인 사회당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그때까지는 일체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매스컴도 기본 인권의 침해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경직법 개정은 대중오락 잡지에서도 기사로 다루어져 데이트도 방해하는 경직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위험성을 호소했다. 자민당이 경직법 개정을 단행하려는 배경에는 이해의 전면적인 실시로 강한 반발을 일으킨 교사의 근무 평정에 대한 일교조의 반대운동이나 오지제지의 노동쟁이 등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또 안보조약의 개정으로 반대운동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여 선수를 치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었다. 사회당은 국회에서 경직법을 격렬하게 저항하고 원내에서는 경직법 개혁 반대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사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각종 단체가 참가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문화인이나 여성단체도 참가하여 단체 행동에 돌입, 동맹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는 460만 명이라고 한다. 더욱이 15일에도 전국에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가 열려 전에 없는 대규모 항의 행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기시내각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결국 경직법 개정을 단념했다. 민중의 힘만큼 강한 것은 없다. 민중의 힘은 대지의 강함과 유사하다. 일단 분노의 마그마를 내뿜고 진동하기 시작하면 산마저도 움직이는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시대, 사회를 바꿔가는 원천은 언제나 민중임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 경직법의 철회는 대중운동이 가지는 커다란 가능성을 다시금 말해주는 것으로 각계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이 경험은 사회당에게 국민에서 의석수가 모자라도 대중운동을 확대시키면 중요 법안의 통과를 제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경시로 이어지는 위험성도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튼 기시 수상은 이 경직법 개정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고 내각의 전도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불신을 사게 되었다. 기시 내각이 궁지에 몰려있던 11월 27일 황태자 아키히토 친원과 미치코비의 결혼이 발표되었다. 그때까지 보도가 통제된 매스컴은 이 결혼을 일제히 대대적으로 취급하여 연일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보도되었다. 황태자비가 처음으로 평민에서 선택된 것도 있어 국민의 관심은 정치에서 일변하여 황태자비에게 쏟아졌다. 매스컴의 보도에는 가루이자와 테니스 코트에서의 로맨스 등 자유연애가 강조되고 미치코비는 쇼와의 신데렐라로 일양 곽광을 받으며 미치 붐을 일으켰다. 그와 함께 기시내각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자취를 감추고 비난도 차츰 약해졌다. 너무나도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이 결혼 발표의 이면에는 기시내각의 획책이 있었다는 말조차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국영을 벗어난 기시내각은 안보 개정을 위한 당내의 조정과 미일 협의를 추진하여 그 준비를 착착 추진시켰다. 사회당은 비무장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안보 조약의 개정에 반대했으나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직 낮았다. 사회당의 주장은 안보 조약이 불평등하다는 점에서는 자민당과 같았지만 동서양 진영에 대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안보 조약을 폐지하고 일본, 미국, 소련, 중국으로 이루어진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과의 조약을 인정한 다음 불평등성, 편무성을 시정하여 쌍무적인 조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자민당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해도 좋았다. 야당 측이 안보 반대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해 1959년 3월 말의 일이었다. 이제 반 읽으셨어요. 차 한잔하고 쉬었다가 읽어요. 이때 사회장, 총평 등에서 경직법 개혁 반대 국민회의와 이어지는 형태로 간신히 안보 개정 저지 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반안보 세력의 공동보조는 쉽게 흐트러지는 법이다. 그해 10월에는 사회당에서 33명이 탈당하여 사회클럽을 창단하고 다음해 1월에 반공과 의회주의를 내걸고 민주사회당을 결성했다. 이것이 훗날 민사당으로 된다. 반안보 세력의 공동보조가 흐트러진 것은 사회당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 학생운동을 담당하는 전학년, 전일본학생자치회 연합에서도 주류파와 반주류파로 분리되어 양자 간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원래 전학년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었으나 당 중앙의 지도에 반발한 학생 당원들이 1958년 말에 공산주의자 동맹을 결성, 그 학생들이 전학년의 집행부를 차지하여 주류파를 형성하고 공산당계 학생들이 반주류파가 되었던 것이다. 미이란보 조약 개정의 교섭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59년 11월 27일 안보 개정 저지 국민회의는 제8차 전국 통일 행동을 계획하고 국회에 안보 조약 개정의 교섭 중단을 청원하는 데모를 단행했다. 그것은 질서 정연하고 조용한 데모였다. 그러나 그때 전학년 주류파의 학생과 일부 노조원이 국회에 정문을 열었고 연이어 데모대 약 2만 명이 국회 내부에 돌입했다. 그 국회 돌입은 분트의 지도자들이 계획했다. 그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소련 모두 제국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모두 제국주의를 분쇄하자고 외쳤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제1보로 안보 개정의 저지를 들고 그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항의 행동도 불사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전개했던 것이다. 각 신문은 다음날 조간에 데모대 국회 군의 난입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민당은 이 난립 사건은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당, 공산당의 공동무의로 행한 계획적이고 혁명적인 파괴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사회당은 전학년 등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로 반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 공산당은 전학년 주류파를 트로츠키스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안보 개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 틀에 박힌 데모만으로 안보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전학년은 기성정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많은 학생을 규합하면서 위세를 더해갔다. 이 국회 난입 사건으로 자민당은 곧바로 국회 주변의 데모나 집단행동을 규제하는 국회 심의권 확보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중의원에서는 여당만의 단독 심의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으나 최종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았다. 1960년 1월 16일 기시 수상을 비롯한 일본 측 대표단 일행은 미일 신안보 조약을 조인하고자 하네다를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했다.